은퇴 후 맞이하는 24시간의 백지 상태는 많은 이들에게 처음에는 달콤한 자유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무거운 공허함으로 변모합니다. 일평생 가족과 직장을 위해 달려온 우리 세대는 갑자기 찾아온 시간의 바다 앞에서 당황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할까? 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면서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누구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우주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한 깊은 고립감을 안겨줍니다. 취업의 기회마저 나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노년기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은 절망이 아닌 다시 한번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백지를 받은 화가처럼 이제는 나만의 색으로 두 번째 인생을 그려나갈 때입니다. 노후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활동이 아니라 나를 살아있게 하는 활동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여가가 아닌 삶의 의미와 기쁨을 발견하는 통로이자 자아를 재발견하는 여정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엔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취미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도와 경험을 통해 서서히 발견되는 것입니다. 복지관의 서예, 수예, 컴퓨터, 스포츠 댄스, 노래, 악기, 요리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하루를 계획하고 집을 나서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우울감이나 고립감을 자연스럽게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 역시 노년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귀중한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 자원봉사 지원센터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줍니다. 타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은 인간의 자존감 형성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은퇴 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경제적 어려움보다도 사회적 소외감일 수 있으며 자원봉사는 이러한 소외감의 벽을 허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더불어 봉사활동을 통해 만나는 새로운 인연들은 노년기의 관계망을 확장하고 때로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등산과 같은 신체 활동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탁월한 취미 활동입니다.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자연과 교감하고 신체적 운동을 통해 체력을 향상시키며 정상에 도달했을 때의 성취감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큰 만족감을 선사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노년기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에 맞게 점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산을 오르듯 인생도 자신의 페이스로 천천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노후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심심풀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자 세상과 소통하는 창구이며 자아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취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도전해보는 용기입니다.
처음 시작한 활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중단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분야에서 깊은 즐거움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만히 있지 말고 무엇이든 일단 시작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기대할 수 없지만 첫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새로운 인연, 기회,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될 줄 몰랐다라는 놀라움을 경험할 때까지 다양한 활동에 도전해보는 열린 자세가 필요합니다. 취미의 첫걸음으로 독서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책은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언제 어디서든 혼자서도 시작할 수 있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동시에 마음의 위로가 되는 가장 충실한 동반자입니다. 주말마다 도서관이나 서점을 방문하는 습관을 들이고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는 부담 없이 몇 페이지라도 읽으며 마음의 문을 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음에 와닿는 문장을 메모하고 때로는 암기해보는 과정에서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달만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생각하는 방식과 말하는 습관에 변화가 생기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이 생기며 자녀나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도 깊이가 더해집니다. 부부가 함께 같은 책을 읽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것은 관계를 새롭게 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계해야 할 가짜 취미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 유튜브 쇼츠나 중독성 강한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깊이 빠지는 것은 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함정입니다. 짧고 자극적인 영상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사고력과 집중력이 약화되고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게 됩니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습관은 우울감과 고립감을 심화시키는 지름길이며 뇌 건강과 눈 건강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진정한 취미는 몸과 마음을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의식적으로 제한하고 대신 자연과 사람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의 비중을 늘려야 합니다.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집 안에만 머물다 보면 시야가 좁아지고 몸은 굳어가며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점점 약해집니다. 외출은 단순히 장소를 이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가꾸고 존중하는 표현입니다. 옷을 단정히 갖춰 입고 몸을 정돈하고 햇빛을 받으며 걷는 것만으로도 기분과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약속이나 만남이 없더라도 하루 중 적어도 3시간은 집 밖에서 보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모습을 관찰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고 시장이나 카페에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대화를 듣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하루 종일 함께 있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각자의 시간과 공간, 각자만의 취미를 존중하는 것이 오히려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 노후의 취미를 발견하는 여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대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으로 내가 즐겁고 행복을 느끼는 활동을 찾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취미는 결과나 성취가 아닌
과정 자체에서 기쁨을 찾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아마추어의 마음으로 시작하되 꾸준함을 통해 점차 깊이를 더해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때로는 어린 시절의 꿈이나 젊은 날 미처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들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뤄두었던 열정과 호기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시간, 그것이 바로 노후의 취미를 찾아가는 여정의 본질입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법을 배우는 길이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두 번째 출발점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시도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그 작은 첫걸음이 남은 인생을 풍요롭게 채울 씨앗이 될 것입니다. 비교와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기쁨과 만족, 나의 행복을 중심에 두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인생의 황금기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 두 번째 인생을 향한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아직 충분히 젊고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수많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집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도와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도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저에게 기쁨과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